안녕하세요. 어퍼컬처 브리미입니다. 남자의 로망, 검을 든 로봇, 강화장갑의 클래식 버전이자 오리지널, 중세기사도 판타지의 상징 같은 갑옷하면 이런 메일보다는 역시 전신을 감싼 플레이트 아머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중세라 하기엔 끝자락에 개발되고 전성기도 다빈치의 활동 시기와 겹치는 르네상스 시대인데 왜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을까요? 그냥 멋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론하자면 19세기 말쯤에 중세의 모든 것을 까던 인문학계의 부작용이 최근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마크 트웨인의 라노벨, 아서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를 보면 19세기 무기공장의 작업반장인 주인공이 타임슬립으로 아서왕 시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계물을 찍는데 내용 중 기사가 기중기를 이용해 말에 올라타는 것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중세 갑옷이 무거웠다는 오해가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죠. 1520년대에 만들어진 아서왕의 동상을 보면 플레이트 아머를 입고 있는데 역시 시대적 오류입니다. 이 흔적은 1944년작 영화 헨리 5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해의 원인 혹은 이미지를 굳이 찾자면 16세기 스포츠화된 독일 주스팅 아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실전을 고려할 필요 없이 방어력을 최대한 높이다 보니 기수의 움직임이 완전히 억제되고 무게는 일반 플레이트 아머의 2배까지 무거워졌습니다. 참고로 토너먼트 중 1대1 시합을 주스트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단체전 밀리고요. 당시 기사 로맨스 문화의 형성에 힘입어 주스트는 엔터테인먼트화 됐을 뿐 아니라 기사도 문화의 상징이었죠. 앞에 모든 오해들이 쌓여 중세 기사하면 이런 메일이 아닌 르네상스 시대의 풀플레이트를 먼저 연상시키지 않았나 추론합니다. 그나마 무게나 운동성은 유튜브를 통해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잠깐 이 헬멧을 보고 저 시대 사람은 눈이 이마에 달렸나 또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말에 올라타서 격돌 직전까지는 상체를 숙여 이마 위에 구멍으로 전방을 주시합니다. 랜스 격돌 직전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완벽한 전방 방어가 가능해지죠. 저 헬멧을 쓰고 랜스 돌격 안하고 칼 들고 다니면 다 오류. 서론이 길었습니다. 남자의 로망을 위해 15, 16세기쯤에 이 세계로 가서 내 취향의 풀플레이트 아머를 주문해보자. 이런 트랜지셔널 아머 시즌오프 갑옷에 주의하세요. 돈은 어퍼컬처가 쏜다. 그럼 명품으로. 명품 하면 이태리 브랜드, 특히 밀라노는 패션의 본고장이죠. 밀라노의 미사글리아째 갑옷입니다. 여친 따라 백화점에 갔다 스마트폰만 하시던 분들, 이번엔 본 영상을 여친과 같이 시청하면서 어떤 갑옷을 살까 조언을 부탁하세요. 오빠 명색이 기사인데 미사글리아째 정도는 입어줘야지. 미사글리아에서 만든 요 갑옷은 화이트 아머라 불리기도 하는데 갑옷의 세계에선 화이트 아머와 이탈리안 디자인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잠깐, 판금 기술은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산업인데 패션으로 유명한 이탈리아보다는 기술의 독일 아닌가? 소규모 장인 정신으로 승부한다. 독일 혹은 고딕 스타일. 디테일하게는 남부 쪽 독일입니다. 왠지 독일 쪽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품 생산이고 더 비싸서 그렇습니다. 밀라노는 대량 생산 체제고요. 독일 갑옷이 람보르기니라면 밀라노는 벤츠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역시 거꾸로 이 세계답습니다.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갑옷 수요는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밀라노에 많은 갑옷 제작자들이 모여 대규모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갑옷의 최첨단은 밀라노에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참고로 밀라노는 그 이전 세기부터 이미 최상급 갑옷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밀라노의 명품 갑옷으로 알려진 미사글리아 가문은 유럽 밖까지 지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소 밋밋하고 둥근 느낌, 단순한 마감입니다만 우수한 설계로 대량 생산되어 실전에 사용되었던 갑옷입니다. 같은 양의 철판을 이용해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검격에는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제공하고 잘 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볍고 편안한 운동 범위까지 제공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명품이라 고가였기에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분명 다른 브랜드는 더 쌌겠죠. 화이트 아머라 불리기도 했던 이유는 갑옷 위에 입던 서코트의 부재, 장식이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원래 서코트는 비나 습기, 직사광선으로부터 사슬 갑옷을 보호하는 용도였습니다. 고딕 스타일과 다른 점은 댄스 방어를 위해 왼팔에 폴드런과 쿠터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플레이트 아머의 약점인 겨드랑이 안쪽까지 보호해주긴 하지만 무겁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구 버전인 스파울더와 배사규로 대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 흉갑 어깨 부위를 보면 갈라진 십자가 아래 롬바르드식 M이라는 미사글리아 가문의 스탬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희미한데 요렇게 M자입니다. 구입 전 꼭 체크. 요 이미지는 같은 밀라노 스타일이지만 미사글리아 제작이 아닌 코리어 워크숍 제작입니다. 아방드 아머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용어가 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헬멧은 나중에 신중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에 미사글리아 가문이 있다면 고딕 스타일의 정점에는 로렌츠 헬름 슈미트가 있습니다. 아들 콜만 헬름 슈미트도 유명합니다. 단품 제작으로 주문자의 체형에 맞게 날씬한 쉐입이 부럽습니다. 밀라노 스타일과는 상반된 뾰족한 느낌이죠. 팔꿈치에 쿠터, 밀라노 스타일에 비해 좀 작아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움직임은 편합니다. 플루팅 기법의 방사선은 예술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화살이나 검 등의 공격을 흘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좌우 대칭의 고급스러운 디자인뿐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쏟아부어 가격이 밀라노 스타일보다 고가였지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신발 위에 덧씌운 요 사바톤, 멋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플랜느 신발을 흉내낸 이 스타일은 장식이지 공격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토캡은 분리 가능. 개인적으로 저는 5손가락이 자유로운 건틀렛 때문에 독일 갑옷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밀라노의 경우 벙어리 장갑이죠. 16세기 이후에는 총을 사용하게 되면서 손가락을 모두 움직일 수 있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국 브랜드 한번 봐야죠. 헨리 8세가 1511년 그리니치에 세운 왕립 알메인 아모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장인들을 고용해 제작했기에 두 가지 스타일이 녹아 있습니다. 밀라노 스타일과 거의 같은데 헬멧만 셀릿이라거나 16세기 말부터는 총기와의 경쟁으로 실전보다는 토너먼트용이나 장식성이 강한 제품을 주로 생산했는데 그 장식성에서 영국만의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시대 그리니치 갑옷은 화려한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막시밀리언이나 고딕 플레이트 아머에서 금속 자체의 형태를 강조하는 디자인과 대조적입니다. 분명 그리니치 스타일이 취향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했던 막시밀리언 아머입니다. 16세기 초 신성로마 제국에서 개발된 스타일로 복부나 어깨를 보면 둥근 밀라노 갑옷의 영향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플루팅이 잡힌 것은 고딕 스타일로 절충형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고딕 기반 밀라노의 영향인데 이 시기는 서로 영향을 받던 시기라 절충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헬름 슈미츠가 이런 갑옷을 만들기도 했었죠. 막시밀리언 아머는 막시밀리언 1세가 주문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1504년 인스부르크의 갑옷 제조소를 설립. 주요 장인은 콘라트 조이젠 호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위에 세로로 된 플루팅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얇은 판금에 구조적 강성과 투사체들을 쉽게 튕겨내고 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는 당시 의복의 주름을 재현하는 면이 있어 패셔너블한 갑옷의 시초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허리 라인이 잘록해서 패션 피플들한테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시기적으로 잔다르크는 막시밀리언 아머를 입었을 리는 없죠. 막시밀리언 아머 이후 시기부터는 총기의 발전으로 풀플레이트 아머는 거의 입지 않고 예장용이나 영상 초반에 소개한 주스티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밀라노, 고딕, 그리니치, 막시밀리언 스타일을 살펴봤습니다. 갑옷 부위 디테일한 부분은 여친과 충분히 체크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마지막 포인트 패완, 얼, 가반, 헬
밀라노 스타일을 골랐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가리며 목에서 점점 좁아지는 조립형 폐쇄 아멧, 적의 타격으로부터 머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무겁다는 점.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개방형인 바르부타를 추천합니다. 아멧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영어로는 마버트입니다. 고대 그리스식 투구가 모티브인데 제 취향은 아닙니다. 다음은 셀릿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연했지만 독일에서 히트친 헬멧으로 고딕 스타일의 플레이트 아머를 고르셨다면 다른 옵션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컬이 둥글고 스커트 모양의 넥가드가 있으며 15세기 중반부터는 바이저를 내리면 코까지 덮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요 셀릿은 이후 독일에서 크게 유행해서 나름 독일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스타일의 특징은 닭뼈슬이 달려있고 스컬과 넥가드가 일체형입니다. 아멧보다는 당연히 가볍겠죠. 무게와 방어력은 비례하니 신중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니치 아머에는 셀릿과 아멧이 많아 보입니다. 막시밀리안은 폐쇄용 헬멧인 아멧에서 발전한 클로즈 헬멧. 역시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무겁고 숨쉬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셨나요? 쇼핑 참 쉽죠? 결제요 제가 벌써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계로 가시면 됩니다. 제 이름 대면 돼요. 찾으시기만 하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